이 단원 삼각함수입니다. 이 단원 삼각함수도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일반각과 고도법입니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리하기 위해선 각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필요한데 우리 첫 번째가 그래서 각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이 무엇이었냐? 각이 무엇이냐? 각은 시초선 OX로부터 동경 OP까지 이루는 각인데 응? 각이 설명해서 각이라고 하면 돼. 시초선 OX에서 시작한 동경 OP가 회전한 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저는 각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알파 도라고 씁니다. 이 도는 우리가 60분법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 각이라는 건데 이 각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만약 이 알파도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알파도 갔어요. 그러면 360도 한 바퀴 우리가 360도니까 360도 더하기 알파도겠죠? 만약에 이제 두 바퀴 돌고 알파도 가면은 720도 더하기 알파도이고 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 전부 다 같은 알파도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알파도라는 것을 360도 플러스 알파도, 720도 플러스 알파도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일반화시킨 각의 표현 방법을 일반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고 쓸 겁니다. 이때 이 n의 이 의미하는 게 뭐다? 회전한 바퀴 수, 몇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 바퀴 수와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방향까지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초선 OX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 우리가 이제 양의 방향이고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음의 방향이거든요. 얘는 뒤쪽으로 한 바퀴 돌고 알파도 한 거, 즉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알파도 한 것도 여전히 알파도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근데 회전한 바퀴수,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이죠. 반 바퀴 돌았을 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수와 방향은 숫자로는 정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수가 돼야 되고 당연히 이제 n이 정수로 360도 곱하기 n으로 회전은 바퀴수랑 방향 전부 다 표현했기 때문에 이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도들로 설정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굳이 뭐 360도 더하기 710도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각을 이명이도 360도를 넘었잖아요. 그러면 다 이쪽에다 표현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 자, 여기 이제 일반 각에 대한 얘기고 이제 우리 사분면에서 각들을 표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분면에서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일사분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일사분면 여기 있는 각들은 먼저 0도부터 90도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우리 항상 각 표현할 때는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이제 360도 곱하기 n부터 여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까지가 여기 일사분면이다. 왜 90도는 빼냐? 90도는 여기 이사분면이니까 여기서 여기도 이사분면 여기 y축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기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 그럼 여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10, 180 여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 여기는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요거랑 요거 사이가 2사분면 요거랑 요거 사이가 3사분면 요거랑 요거 사이가 4사분면이겠죠? 더 쓰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이제 일반각에 대한 얘기고 이제 호도법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각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60분법 말고 호도법으로 사용을 할 건데 이 호도법으로 또 각을 표현하는 의의는 실수 때문에 그래요. 또 실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삼각함수를 하고 싶잖아요.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뭐로 확인하고 싶냐면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켜 놓고 싶은 거예요. 60분법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실수로 표현되는 우리가 실수는 십진법 쓰잖아요. 실수의 체계랑 우리가 흔히 쓰는 수의 체계랑 60분법은 다른 수의 체계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수의 체계로 좀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똑똑한 애들이 다 바꿔놨으니까 우리 열심히 사용만 하면 됩니다. 뭐냐? 호도법은 부채꼴이 있다. 부채꼴이 있는데 얘의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리고 호의 길이가 r. 즉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 각의 크기가 있겠죠? 이 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하자. 라고 한 거예요. 1 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이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막 2r이야. 그럼 얘는 뭐야? 2겠죠? 2 라디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에 비례해서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호도법이고, 새로운 각의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호도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호도법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뭘 해봤어? 이거 이제 60분법이랑 관계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뭐야 이거? 60분법이랑 관계를 해보려고 반원 해보니까 이게 반지름 r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죠. 원주가 2파이 r이니까 반원은 파이 r인데, 그러면 얘가 r이고 얘가 파이 r이야. 그럼 여기가 몇이다? 파이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 근데 이 파이 라디안 지금 평각이죠. 평각이니까 얘는 몇 도? 180도.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구나 라고 정의해서 우리가 60분법을 전부 다 호도법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었고, 라디안은 기본적으로 단위이고 각을 표현할 때 이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특수각들 우리가 많이 쓰는 거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것들 꼭 알고 있어야겠죠.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180도가 파인 거 알면은 30도는 저걸 6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파이. 45는 4로 나눈 거니까 4분의 파이. 60은 3로 나눈 거니까 3분의 파이. 90은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럼 270 이런 것도 90에다 3 곱한 거니까 2분의 3 파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례식 기준으로 뭐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특수각에서만 알아서 쓸 거니까 저 정도는 당연히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 자, 저거 추가적으로 외웠으니까 요렇게 거도 좀 바꿔볼게요.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180도가 파이니까 360도는 2파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 2파이 n 플러스 세타. 우리가 일반 각에서 60분법 표현하는 각도는 주로 알파로 쓰고 호도법은 주로 이제 세타로 씁니다. 그래서 얘는 2파이 n 플러스 세타라는 일반각 표현을 쓸 수 있고, 그럼 여기도 2파이 n 플러스 뭐 2분의 파이, 2파이 n, 여기도 뭐 2파이 n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n 플러스 파이, 2파이 n 플러스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전부 다 호도법으로 바꿔서도 기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호도법이라는 걸 새로 배웠고, 우리가 이제 부채꼴에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 배웠잖아요. 그거를 이제 호도법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조그맣게 그냥 R, L 여기 세타. 자, 이거 바로 그냥 공식이니까요, 외우시면 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라는 거. 요 증명은 우리가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는 예전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알파였잖아요. 그래서 저 2파이만큼을 세타로 바꾸면, 비례식 세워서 바꾸면 저렇게 r 세타 그리고 2분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알고는 있으셔라 라는 거 항상.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있습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에 대해서 뭐 이제 관계식으로 정리를 해놓을 건데, 요게 이제 그냥 내신용으로만 외우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삼각함수 또는 이제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그리고 삼각함수의 관계에서도 이 단위원에 대한 해석으로 할 때는 좀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된다. 조금 풀이를 할 때 좀 다양하게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일치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관계가 두 가지 일치하는 관계가 있는데 같은 방향이랑 이제 반대 방향 일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도 일치인데 지금 이게 하나의 동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이라고 돼 있을 때도 우리가 일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냥 일치라고 하면 같은 방향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경 OP랑 OQ가 둘 다 이렇게 생긴 거고 OP에 대한 각이 알파, OQ에 대한 각이 베타라고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알파랑 베타가 어떤 상태예요? 같은 상태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뭐다? 일치한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일반각 표현으로 할 수 있으니 얘를 일반각으로 항상 표현하는 것까지 어떻게 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다 까지도 하지 말고 또 일반걸 어떻게 하라고? 일반걸 표현하라고 0을 일반걸로 표현하면 뭐죠? 2파이 n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파이 n 즉뭐 알파랑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파이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일치하는 상태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반대 방향이라는 거 말보다 원점 들지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조금 더 직관적이잖아. 반대 방향보다 얘랑 어떤 거야? 이렇게 원점 들지 OP, OQ 그래서 OQ를 알파, OP를 베타라고 하면 딱 보면 뭐야? 알파에서 베타 빼면 어떻게 돼? 180도네? 그러니까 우리 180도는 파이라고 쓰지 말고 또 보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파이 n 플러스 파이다. 근데 이것도 적당히 계산되면 뭐죠?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이제 형태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잘 구분하셔야 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파이 n, 2파이 n이란 뭐예요? 그리고 2n이 짝수잖아요. 여기 2n 플러스 1파이 얘는 뭐야? 홀수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짝수 n, 짝수 파이면 일치, 홀수 파이면 원점 대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x축 대치. x축 대치. 자, OP, OQ가 있고 하나가 이렇게가 알파, 이렇게가 베타. 라고 하면 얘는 x축 대칭이니까 여기 베타랑 여기 베타가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2파이, 2n파이, 2n파이로 쓸까? 얘도 2n파이로 쓸까? 위에는 파란색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파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죠? 그다음 뭐 있어? Y축 대치. 짠, 짠. 벌써 하기 싫어?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려? OP, OQ 또 여기 있고 이렇게 알파, 이렇게 베타 하면 얼마만큼? 요만큼이 Y축 대칭이니까 요만큼이면 베타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인데 일반각 표현하면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그래서 얘도 짝수, 홀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짝수 파이면 X축 대치 홀수 파이면 Y축 대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요 네 개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래 y는 x축 대칭, 뭐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그려가면서 표현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네 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은 일반각과 호도법은 마무리가 됐고 바로 이제 두 번째 삼각함수로 갑시다. 자, 원래는 삼각함수랑 삼각함수 그래프를 따로따로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삼각함수 통째로 해서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한 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게 이제 사실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거 기억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맞이했다? 말아 끼겠습니다. 삼각비는 뭐다? 직각삼각형 여기 세타 그리고 일정한 직각삼각형 모두 다 뭐다? 닮았더라. 그래서 그 닮은 거에 대한
길이의 b를 각에 대한 식으로 쓰겠다 입니다. 길이에 대한 b 뭐다? 어차피 이놈들에 대한 여기 빗변, 밑변, 높이들에 대한 b가 전부 다 어차피 일정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닮았으니까 그 일정이 누구에 따라서만 달라지더라?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 세타에 따라서 사인 세타를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기로 했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면이요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자라고 그냥 사람들 똑똑한 애들이 정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왜 정해져 있는지, 왜 저렇게 이름이 나와졌는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아요. 그런 거 궁금해하면 수학 잘해지. 아, 오케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특수각들이죠. 그 특수각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첫 번째, 정삼각형. 정삼각형 여기가 60도, 60도, 60도니까 이렇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 되고요. 한 변의 길이가 2a라고 하면 얘가 a가 되고, 정삼각형 높이에 대해서 네, 공식이든 뭐 피타고라스 쓰시면 저희 루트 3a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뭐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이 되고,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죠. 그래서 사인 30, 코사인 30, 탄젠트 30, 30, 사인 60, 코사인 60, 탄젠트 60은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 혹시 설마 해서 써주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여기 2분의 1, 또 3분의 1, 루트 3.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다음이 나오는 게 뭐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기 싫어? 왜 이렇게 그림이 그럼 여기는 A 하면 여기가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2에 이제 흔히 말하는 1대 1대 루트 2죠.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1대 1대 루트 2. 그럼 얘 1대 1대 루트 2로 코사인 45, 사인 45, 탄젠트 45 다 하면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1 이렇게까지 하는 게 우리 삼각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는 거. 그래서 요 두 개 정삼각형이랑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요 삼각형까지도 꼭 알고 계셔야 주에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삼각함수로 넘어오자. 자,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딱 한 줄로 정의해라. 삼각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항상 좌표와 기울기. 삼각함수가 뭐야? 좌표와 기울기요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좌표와 기울기, 좌표와 기울기. 오케이? 정확히는 원 위의 한 점에 대한 좌표와 기울기를 세타로 표현. 한 개 삼각함수인데 항상 뭐다? 좌표와 기울기, 좌표와 기울기. 정의가 어떻게 된다? 원 위에 한 점에 대하니까 원은 있잖아 나와야겠죠? 그 원을 좌표평면, 좌표가 기울기니까 좌표평면 위에 있겠죠? 좌표평면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 원의 방정식 기억나시죠? 그냥 간단한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쓰죠? 원의 중심 원점, 그 다음 반지름 r인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인 원이었는데, 이 원 위에 한 점 이렇게 잡고 뭘 만든다? 각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세타. 그래서 이 점을 저 세타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다. 이 점 x, y를. 그럼 뭐가 필요해? 우리 세타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으니까 위에서 사용한 삼각비를 사용을 하자. 그래서 뭘 만들어? 직각삼각형 만들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r이고 여기가 그대로 x고 여기가 y가 되죠. 그러면 사용해보는 거야. 삼각비를. 사인 세타는
r분의 y. 그러니까 y는 뭐라고 쓸 수 있다? r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러니까 그대로 뭐다 이 의미가 기울기라고 넘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뭐다? y좌표는 사인, x좌표는 코사인, 탄젠트는 기울기. 이렇게. 그래서 뭐다? 삼각함수는 좌표할 기울기를 세타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x좌표가 뭐? r 사인 아니요 r 코사인 세타. y좌표가 r 사인 세타.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 거. 원위의 한 점을 세타로 표현했다. 이렇게가 정의되는 게 삼각함수이고 항상 좌표와 기울기라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삼각함수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가 뻥뻥하고 튀어나오는데 아주 간단한 관계식. 이 간단한 관계식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관계식은 문제에서 따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뭐 하는 거냐면 요거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바뀌었잖아요. 저 점이. 그러면 이 점을 어디다 넣어도 돼? 이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어도 되겠죠? 집어넣으면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이 돼서 뭐가 된다? 사인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라는 거 하나 나오고 자 여기 x 자리에 r 코사인 세타 y 자리에 r 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요거 두 가지 관계식은 꼭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우리가 제가 코사인, 그다음 사인, 그다음 여기 탄젠트, 그다음 1, 그다음 건너편에 뭐 할 건 역수, 코사인분의 1, 탄젠트분의 1, 그다음 사인분의 1이라고 돼 있을 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뭐다? 1이다.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제곱은 더하면 뭐다? 사인 제곱분의 1이다. 1제곱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 더하면 뭐다?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까지 이렇게 세 개가 사실 있다는 거인데 다 뭐 이 두 가지로 변형을 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 대수 파트에서는 요 두 가지면 충분히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 사항으로 알아두실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으로 정리해 보면 여기서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는 거. 다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4분면에서로 좀 확장을 지을 거거든요. 사실상 여기 1, 4분면에서의 얘기는 중학교 때 충분히 많이 했어. 그래서 4분면으로 좀 넘어가면 내려가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세타가 1, 4분면에 있을 때 이 좌표 당연히 코사인 컴마 사인 그 다음 기울기가 탄젠트인데 우후 확인해 보자 이거. 당연히 좌표니까 코사인 양수죠. 사인 양수지. 1, 4분면이니까. 그래서 기울기 어때? 양수죠. 그래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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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근데 이제 2, 4분면으로 가면 이렇게 2, 4분면에 가면은 여기가 x좌표 또 코사인 컴마 사인 컴마 사인 코사인 컴마 사인의 기울기가 탄젠트면 여기서는 코사인의 부호가 어때요? 음의 방향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부호 플러스 탄젠트 또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마이너스죠. 얘는 누구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더라. 3, 4분면에 가면 코사인 컴마 사인 기울기가 탄젠트니까 확인해보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누구만? 여기는 얘만 플러스네. 그래서 얘는 탄젠트만 플러스더라. 느낌 와요? 느낌 와요? 그럼 얘는 누구겠어? 이런 거 빨리빨리 눈치채면 좋은데 코사인 컴마 사인의 기울기가 탄젠트야. 글씨 이상해진 거 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누구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구나. 그러니까 뭐 해버려?
뭐 외우는 거지. 올 산타 클로스 막 이런 거. 오케이? 올 얼싸안고 뭐 너희를 다 안아주겠어 막 이런 느낌. 뭐 외우기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뭐, 뭐 외우면 항상 편하지만 그냥 뭐 당연한 거잖아. 좌표평면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뭐 확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럼 중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 아프잖아. 그쵸? 여러분들 전부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뭐로 들어간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들어간다. 자, 그래프로 들어가려고 첫 번째 사인 y는 sin x.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sin x는 이제 세타가 x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x가 변할 때 sin x는 어떻게 변하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sin x의 의미를 여전히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sin x의 의미는 뭐였다? 단위원에서의 단위원 위에 한 점에서의 y좌표죠. 그러면 x, 즉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원을 하나 쌓고 그렇고 세타에 따라서 원의 높이를 세타가 0이면 높이가 몇이야? 0이죠. 그다음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높이가 y좌표가 점점 커지지. 자, 맥스로 커졌을 때가 딱 어때요? 이때죠. 그러니까 여기가 sin x라는 건 여기 반지름이 지금 1인 상태거든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는 원에서 확인한다면 높이의 최대값, y좌표의 최대값은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래요.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보는 거야. 그다음 어떻게 돼? 점점 작아졌다 0 되지. 0 됐다가 이렇게 점점 아래쪽으로 커지잖아. 근데 이건 좌표니까 여긴 뭐다? 음수라고. 음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커지면서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니 어떻게 되더라? 요렇게 그럼 그려지더라. 오케이? 0일 때 0에서 시작해서 언제 딱 이때가 90도. 우리 이제 호도법 쓸 거야. 90도가 아니라 이제 몇 도? 2분의 파이. 일 때 딱 1. 그쵸? 딱 파이 딱 됐을 때 다시 0으로 돌아가고 2분의 3파이 갔을 때 마이너스 1 찍고 그쵸? 그다음 2파이 되면 딱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 얘가 복제 뭐야? 반복이겠죠. 왜? 한 바퀴 돌았으면 원이 한 바퀴 돌았으면 다시 뭐야? 또 다시 계속 똑같이 돌겠죠. 계속 이제 똑같이 뭐 똑같은 모요소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가 사인 함수 이렇게 그리는 게 사인 함수고 항상 뭐 아까 저한테는 아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럴 때도 그렇겠지만 항상 뭐 삼각함수든 지수함수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로그함수든 1차함수든 2차함수든 다 뭐 기본적인 개형을 그려놓고 얘에 대한 특징을 다 분석 또 그리고 이해 암기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된다 했잖아요. 맨날 잔소리하지. 그럼 얘도 뭐야? 첫 번째 분석 정의역과 지역부터 함수는 정의역은 뭐야? 실수 전체 호도표 왜 쓴다고? 이건 실수로 쓰기 위해서 지역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구나. 그죠? 이건 그려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다 했습니다. 이건 매 함수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 오케이?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얘는 그다음 두 번째 함수마다 이제 정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삼각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기성과 대칭성입니다. 여러분 삼각함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각함수는 주기성과 대칭성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먼저 뭘 확인해? 주기성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마다 자기 한 바퀴씩 돈다고? 2파이. 그래서 주기가 세 번째. 대칭성 확인할 건데 대칭성이 무슨 대칭성이냐면 일단 얘는 점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대칭성 뭐 n 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0, 0, 파이, 0, 2파이, 0, 저기 이제 3파이, 0, 4파이, 0, n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선대칭성도 있어요. 얘는 그어놨어 이렇게. 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다음 뭐 2분의 5파이. 그래서 x는 2분의
1, 3, 5잖아. 홀수죠.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그래서 n 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의 대칭성을 가진다. 자, 요렇게까지만 잘 기억하면 앞으로도 요 안에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코사인. 자, 코사인은 뭐다? 단위원의 한 점에 대해서 무슨 좌표? 얘는 x좌표. 그래서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x좌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0일 때 뭐예요? 이만큼. 밑변이 1이죠. x좌표 1. 점점점 세타가 증가할 때마다 어떻게 돼?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점점점 밑변이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져.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점점점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그다음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된다? 얘는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언제 0이 돼? 2분의 8일 때. 언제 마이너스 1이 돼? 파일 때. 언제 다시 0이 돼? 2분의 3 파일 때. 그리고 2 파일 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첫 번째 저 0이요. 뭐 x가 x는 실수. 지역 y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두 번째 뭐 주기성. 주기에도 보다 2파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다시 반복된다. 세 번째 대칭성. 무슨 대칭성부터? 점대칭성. 얘는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성이다 확인해 보자. 어딘죠? 2점. 여기죠. 2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2n 플러스 1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 선대칭. 얘는 뭐 x는 파이 x는 2파이 x는 0까지 이런 거. 그래서 선대칭성. 오케이? x는 n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한제트. 얘는 이제 기울기를 확인하는 거죠. 2번 하나 더 쓸까? 복지 슬쩍. 이렇게 확인해 보면 처음에 뭐야? 기울기 이렇게 0이죠. x가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기울기 확인. 기울기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지. 근데 봐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딱 2분의 파이라고 됐어. 됐다고 세면 이렇게 우뚝 쓰잖아요. 수직하게. 근데 우리가 이때는 기울기를 정의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지금 0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밑변에 0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분모에 0 들어간 거니까. 분모에 0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기울기가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처음에 0에서 시작하고 쭉쭉쭉 엄청 커지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일 때 얘가 정의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정의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커지긴 커져. 엄청 가까워지는데 2분의 파일 때 값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뭐 한다? 점근선이 된다. 2분의 파이에 점점 가까이 가. 그 옆에 조금이라도 작은 값에는 해서 어떤 무한한 좀 큰 값을 가지겠지만 2분의 파이라는 값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런 개념이 뭐라고? 점근선.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왔어. 2분의 파이에서.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엄청 큰 거야? 근데 기울기 입장에서 있는 뭐다? 엄청 작은 겁니다. 마이너스야. 엄청 작은 거야. 얘는 2분의 파이 이후로는 다시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는 이렇게. 해서 계속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음 딱 0 됐어.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은 이렇게지. 근데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이때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다시 이 모양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때가 파이, 이것도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분석을 또 해보니 첫 번째 정의역. 얘는 정의역이 조금 달라졌죠. 왜? 얘네들 빼줘야 되나 점근선. 그래서 x는 뭘 빼줘야 돼? 2분의 2n 플러스 1파이를 뺀 실수.
치역은 얘는 이제 실수 전체가 되고. 조심해야 돼요. 얘는 주기가 어때? 파이야, 파이. 요만큼에서 이미 한 바퀴가 끝났어. 그쵸?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미 한 바퀴가 끝난 거야. 그치? 왜? 여기서부터 뭐라고?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도 얘랑 똑같고, 여기도 얘랑 똑같고. 그쵸?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 그다음 얘는 점대칭성. 이 어느 점? 요 점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그래서 n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전대칭성이 있고, 얘는 선대칭성은 없고, 뭐가 있냐면 점근선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점근선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까지가 우리 삼각함수들이었다. 자, 삼각함수들 다 배웠으니 기본적인 기억을 배웠으니 이제 뭐 한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잘 알맞게 하시면 되는데 삼각함수에는 새로운 조금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고 가면 이렇게. 자, P랑 Q는 많이 익숙하십니다. P랑 Q는 뭐 한 거냐면 평행이동 한 거예요. P랑 Q는 X축, Y축 평행이동 한 거고 삼각함수는 저 두 개, A랑 B라는 거에 대해서도 하는데 이게 사실 다른 함수에서도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특정하게 좀 얘네들만의 저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게 특징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자, A는 제가 이제 증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증폭. 그래서 뭐를 바꾸냐면 최대 최소를 변화시킵니다. 뭔 소리냐? A가 처음에 sin x야. A가 2가 됐어. 그럼 Y는 2 sin x야. 그럼 뭐만 바뀌어? 이렇게 최대 최소가 2배. Y는 2분의 1 sin x야. 뭐야? 최대 최소가 이렇게 2분의 1. 다른 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주기 뭐 대칭성 이런 건 바뀌지 않고 뭐만 바뀐다? 최대 최소만 바꾼다. 그래서 A가 증폭, 그리고 B는 제가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또는 뭐 함수의 확대 축소라고도 이제 많이 말합니다. 얘는 뭘 바꾸냐면 주기를 바꾼다. 주기를.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sin x가 이렇게 있어. 그럼 y는 sin ex, sin 2분의 1x를 볼 건데 얘는 파이, sin 파이가 0이잖아요. 파이일 때 0인데 얘는 x가 파이일 때 2파이일 때 값을 끄집어내 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2파이 2분의 파이만 돼도 이미 파이일 때 가집을 파이일 때 값을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sin ex 이렇게 되면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가 오히려 반토막이 됩니다. 주기가 파이가 돼요. 2분의 x가 되면 파이를 넣어도 아직도 2분의 파이 때 값을 나오고 2파이를 넣어야지 파이 때 값이 나거든 얘는. 그래서 이렇게 주기가 5배가 돼버려 오히려. 그래서 이 특징을 확인해 보니 주기가 어떻다? 저 b의 절대값으로 원래 주기, 원래 주기입니다. 를 나눈 것만큼이 된다. 즉 얘는 주기가 오히려 2분의 1이 돼서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1분의 2가 돼서 주기가 4파이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저 x 앞에 있는 숫자는 주기에 영향을 끼친다. 얘를 스케일링 또는 확대 축소라고 하고 얼만큼 변하나? 절대값 비를 나눈 것만큼으로 변한다 라는 거고 알고 있으셔야 되고 요거를 기준으로 함수를 그리시면 되고 제가 이제 삼각함수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누구냐면 요거 q. 뭔 소리냐? 아무리 복잡하게 있어도 2 sin 3 x-1 플러스 5. 뭐야 이거 어떻게 그려? 좀2 파이 x 플러스 5. 여기서 그냥 파이로 할까? 이렇게 있으면 뭐부터 그리라고? 일단 5. 뭐부터 깔아? y는 5부터 깔아. y는 5 깔고요. 그냥 사인이잖아. 그냥 사인 이렇게 그려. 사인 하나 예쁘게 그려놓고 예쁘게 그리라며. 사인 하나 예쁘게 그려. 그럼 뭐 하면 돼? 최대만 분해. 원래 최대값이 2죠. 2배 됐으니까. 근데 얘는 5만큼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 몇이야? 7. 얘는 거기 5에서 2만큼 빼면 돼. 3. 그 다음에 끝났어. 그냥 이렇게 끝내면 돼요. 여기 X좌표는 필요할 때 구하시면 필요할 때. 오케이?
왜냐? 이 x좌표는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고 적당한 것만큼 자르면 되고, 여기가 2파이니까 주기가 이제 뭐가 됐다? 1. 이거 1로 해야겠다. 1이 됐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1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다라는 거. 요만큼 근데 알고 있어야 지장이 없는 겁니다. 모르면 지장이 있어. 오케이? 이거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된다. 까지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였다. 오케이? 다음이 삼각함수의 각변환이다. 자, 각변환 항상 이 하나, 원 하나로 하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변환이 뭐냐면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세타라는 게 있다.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죠. 자, 이 원은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써놔야 되나? 자, 이럴 때 각변환이 뭐냐? 이런 것들을 코사인 세타로 사인 세타로 바꾸고 싶다. 이거 누구냐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그럼 여기 좌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렇죠? 그다음 기울기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근데 얘를 뭐로 바꾸고 싶다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하고 싶다고. 그럼 뭐 하면 돼? 좌표로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이 위쪽 삼각형이랑 아래쪽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면 당연히 발막형의 합동이겠죠. 세타니까. 세타 세타 똑같고 직각 직각 똑같으니까 아예 합동인데, 그러면은 여기 파란 색깔 길이가 코사인 세타, 여기 빨간 색깔 길이가 사인 세타잖아요. 여긴 코사인 세타고 여긴 그대로보다 사인 세타거든.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아,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결국 누구랑 똑같다.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다? 사인 세타만큼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구나. 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럼 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분의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아하.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각변환. 이렇게 다른 거 다 해보시면 돼요. 자, 뭐부터 여기부터 해볼까? 얘는 몇이야? 요만큼이 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기울기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여러분들 손 아프 들어도 한 번씩은 해봐야 돼. 나도 하고 있잖아. 자, 요 놈은 그럼 뭐다? 자, 여기가 파랑색, 빨강색. 뭐야? 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여기 뭐야? 여기 얘랑 똑같죠? 얘랑 어차피 그래서 짜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여기는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아마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럼 여기 두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기울기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야? 이 여기랑 똑같으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조금 어려운 걸로 바꾸자. 이렇게. 얘는 요만큼이 세타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요만큼. 90도에서 세타만큼 뺀 거야. 그럼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세타니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저 세타를 이용하려면. 자, 세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코사인 세타였잖아. 그럼 얘는 요만큼이 코사인 세타, 요만큼이 사인 세타였으니까 얘는 요만큼이 사인 세타죠. 얘는 뭐가 돼? 여기가 사인 세타, 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다음 기울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은 지금 위아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조금 더 심화적으로 알고 있다면 얘랑 이 놈과 이 놈이 무슨 관계냐면 y는 x축 대칭 관계죠. 그렇죠? y는 x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이 놈과 이 놈의 기울기는 곱해서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곱해서 1이 돼야 돼서 얘가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를 안다면 얘가 무슨 관계야? 얘랑 방금처럼 y는 x축 대칭 관계니까 얘네들이 자리가 바뀐다 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얘랑 무슨 관계? y축 대칭 관계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었다. 얘랑은 원점 대칭 관계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오케이? 얘랑은 x축 대칭 관계니까 y의 부호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대칭 관계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도 쭉쭉 또 해보자. 이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보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기울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그래서 탄젠트를 안 썼네. 또 있냐고요? 있어요. 여기 반대쪽도 있어요. 아이고 많아라. 이렇게 여기도 있어. 여기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코사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는 코사인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 후 여기는 요만큼이 코사인 요만큼이 사인 요만큼이 사인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기울기 탄젠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 탄젠트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작성할 수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냥 꺼내 쓰면 돼요. 이거 언제 다 외워요?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려고 하면 죽어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 오케이? 절대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우리한테 사인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를 구해라. 변화해. 그럼 뭐야? 그리면 돼. 이거 공간 많아 여러분. 손 좀 써. 원하나 그려. 오케이? 하나 싹 그리고 요게 코사인 사인이었지?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 뭐지? 여기구나. 이렇게네. 그러면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얘가 뭐야?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구나. 얘 뭐야? 여기잖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서 이해하면서 바꾸라는 겁니다. 제발. 그냥 막 무작정 외워서 틀리지 말고. 근데 다행히도 얘는 뭐도 있다? 공식도 있더라. 공식도 있더라. 공식 뭐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항상 공식 외우면 최강이야 최강. 외우면 너무 좋아.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한다? 첫 번째 부 n부터 확인. n이 짝수, 홀수냐에 따라 다르다. n이 짝수면 뭐 한다? 그대로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꾸고. 오케이? 두 번째는 그 다음 뭐야? 보호 확인해줘. 보호 체크.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사인 똑같이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 해볼게. 그쵸? n이 뭐야? 3 홀수네? 그럼 뭐라고? 바꾸라고 코사인으로. 일단은 그냥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부호로 확인할 건데 부호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얘 봐봐. 얘 몇 사분면이에요? 얘가 4사분면이에요. 이때 세타를 항상 예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각 취급하면 얘는 몇 사분면? 4사분면이죠. 4사분면에서 우리 앞에서 했지.
4분면에서의 삼각함수들 부호했죠. 4사분면에서 누구의 부호는 원래 거의 부호. 사인의 부호 뭐야? 여기 얼산타클로스 이거 했잖아. 얼사탕코든 뭐든 했잖아. 얼산타클로스에서 4사분면에서 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 마이너스를 여기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스타 이렇게 하는 게 공식. 위로 하는 게 그림 그려서. 어쨌든 확실하게 변화만 할 수 있으시면 된다. 오케이? 꼭잘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가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였고,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삼각함수 활용입니다. 활용은 크게 뭐 없습니다. 공식 두 개밖에 없어. 여기 자체의 내용. 근데 여기서는 항상 알겠지만 삼각도형이 좀 잘 돼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고 있으시고 여기서는 공식 소개만 잠깐 하면 끝납니다. 첫 번째 사인 법칙. 사인 법칙 뭐냐면 원의 내접해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 외접원이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대문자 R이고 각이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마주보는 변 대변의 길이들이 A, B, C일 때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뭐다? 2R이다. 까지 요게 사인 법칙이다. 요 증명은 생략하더라고. 요 사인 법칙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 항상 중요한 게 여기만 따로 보면 A 대 B 대 C는 뭐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즉 세변의 길이는 사인 B와 같다. 세변의 길이 B는 세 각의 사인 B입니다. 사인 B 조심하셔야 돼. 그냥 각의 B 하면 안 돼. A 대 B 대 C는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끔 헷갈리시는데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까지 알고 있으시면 된다. 까지가 사인 법칙. 간단하죠?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이 있고 A, B, C에 대해서 똑같이 A, B, C면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이것도 뭐 다른 것들도 다 되고 뭐 변형해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막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당연히 요 공식만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고 저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다? 피타고라스의 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는 언제만 쓰는 거야? 직각일 때만 썼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A,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뭐가 되지? 0이 되죠. 그래서 90도일 땐 여기가 싹 없어지면서 피타고라스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근데 90도가 아닐 때는 저 뒤에 고정각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붙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 저게 붙는지는 증명은 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원래는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고 이제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는데 그냥 확인만 잠깐 하고 가실게요. 이게 뭐 거의 그 중3 네, 활용으로 잠깐 나오거든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어, 여기 A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냐면 C 코사인 B라고 쓸 수 있고 이쪽은 B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A는 C 코사인 B, C가 너무 가깝나? C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C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제일 코사인 법칙인데 뭐 요거는 추가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된다. 이 한쪽 길이를 양쪽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추가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다. 제일 중요한 건 위에 사인 법칙이라 코사인 법칙이죠. 이거 두 개는 꼭 배워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로 나오는 게 삼각형의 넓이인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총 6개가 있다. 여기서 그 6개 전부 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간다. 대부분 다 배웠던 거다. 첫 번째 뭐 그냥 삼각형 뭐 미병 곱하기 높이 뭐 그럼 나오네. 2분의 1 AH 두 번째 뭐 부변과 끼인가
거다. 여기 A, 여기 B 거다. A분의 AB 사인 세타. 이것도 왜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높이 내렸을 때 여기가 뭐니까 여기가 B 사인 세타니까 사실상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라고요. B 사인 세타보다 높이다.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이제 세 번째 뭐 내저번, 내저번의 반지름, 그다음 세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 때, 그렇죠? 2분의 R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다? 직각삼각형 세 개로 쪼갰다. 그렇죠? 네 번째 외저번의 반지름. 여기도 A, B, C 외접원의 반지름 대문자 R. 그러니까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은 대문자 R로 쓰고 그 내접원의 반지름은 주로 소문자 R로 씁니다. 이럴 때 S는 4R분의 ABC. 요거 증명은 사인 법칙을 이용한 증명인데 뭐 잘 안 쓰긴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R은 두자. 이렇게. 그다음 다섯 번째는 우리 신발끈. 이거는 사선식이죠. 요거는 좌표 평면에서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쓰는 거고 여섯 번째는 세변의 길이를 알 때가 여기서 이제 잠깐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거의 내신용이라 모의고사에서는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헤론의 공식.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할 때 변수 P가 뭐냐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그때 넓이가 루트 P, P-A, P-B, P-C 이렇게 된다. 가 헤론의 공식이다. 요거는 좀 내신용.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요거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많이 쓰이고 좌표 평면에서는 요 놈도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삼각함수가 마무리